얼굴은 정말 매끈한데 목은 검버섯도 많고 주름도 깊더라고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관리한 만큼 결과 나아요. 가로주름이 깊고 선명한 경우에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장님 뭐하고 계세요? 목 스트레칭.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정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은근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목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과십 대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댓글로 가장 많이 들어온 피드백이 바로 목주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였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원장님 한 번 생긴 목주름 없앨 수 있나요? 저 요즘 거울 보다가 나도 목주름 관리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한 거죠. 목주름은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다가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거슬리게 되는 부위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목만 보이고 옷을 입을 때도 신경이 쓰이죠. 이게 사실은 목주름이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 뿐인데 눈에는 안 띄었던 거일 수 있어요. 여름이 되면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더 눈에 띄게 되고요. 심지어 목주름 때문에 여름에도 스카프를 두르고 넥라인을 가리는 옷을 고르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요, 얼굴은 정말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목만 주름지고 쭈글쭈글한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대, 40대부터 목까지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50대보다 더 깨끗한 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30대가 50대보다 목주름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제 말은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면 나이 들어서도 관리한 티가 나는 부위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얼굴이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목이 쭈글거리면 노화가 된 게 느껴지니까요. 또 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목주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주름은 아니고요. 목주름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름, 세로주름, 그리고 부가적으로 잔주름이 있습니다. 먼저 가로주름부터 살펴보면요. 가로주름은 말 그대로 가로로 생기는 주름인데요.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좀 커요. 어린 시절부터 가로주름이 깊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기를 봐도 목주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바로 후천적으로 생기는 걸 봐야 되는데요.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숙이고, 일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공부할 때 고개 숙이고, 잠잘 때 높은 베개에 베면서 자고, 이러면 목이 계속 접히게 되겠죠. 이런 자세들이 반복되면 목 피부에 접힘이 생기고 그게 주름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다음에 세로주름은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이에요. 광경근이라는 한자로 넓은 광자에 목경자 해서 넓은 목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진처럼 넓고 얇은 근육이거든요. 노화가 되면서 닭벼슬처럼 두 줄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할머니 사진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잔주름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마치 가뭄일 때 눈이 쩍 갈라지듯 잔주름이 생기게 되죠. 특히 목에는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기 때문에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얼굴에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이 적은 부위가 어디라고 했었죠? 네, 눈밑입니다. 눈밑하고 목은 비슷비슷하게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적기 때문에 잘 관리가 필요한 부위입니다. 이런 목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점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걸 놓치기가 정말 쉽고 관리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관리부터 시술까지 설명을 천천히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얼굴에는 수분크림도 바르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는데 목에는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인데요. 50대 여성분께서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주에 두세 번씩 10년 동안 라운딩을 나가셨대요. 얼굴에는 매일 선크림을 발랐는데 목에는 한 번도 바르지 않으셨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얼굴은 정말 매끈한데 목은 검버섯도 많고 주름도 깊더라고요. 피부는 정직합니다. 관리한 만큼 결과 나아요. 목도 얼굴처럼 매일 보습하고 꼭 자외선 차단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는 어떨까요? 적절한 체중 관리 정말 중요하죠. 피부가 늘어났다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1년 늘어나 있었다고 하면요, 다시 돌아가는 데는 살을 뺐다고 하더라도 1년이 걸리고 5년이 늘어나 있다고 하면은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목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얼굴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적절하게 체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관리가 안 돼서 도드라져 보이는 목주름은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홈케어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습.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크림, 로션 등으로 매일 목 관리를 좀 해주세요. 건조함은 모든 주름의 시작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스킨케어를 할 때 얼굴도 바르고 어깨선까지 충분히 발라주세요. 바를 때도 위에서 아래로 바르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바르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바디로션 같은 걸로 대체해도 될까요? 네, 바르셔도 좋아요. 그런데 얼굴은 페이스 로션 바르고 몸은 바디 로션 바르다 보면은 중간에 있는 목을 빼먹기가 정말 쉽거든요. 바디 로션도 좋으니까 꼭 챙겨 바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크림도 반드시 목까지 함께 발라주세요. 야외 활동할 때 목만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얼굴과 목 사이에 피부 나이가 확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특히 야외 활동 많이 하시거나 골프 치시는 분들 꼭 신경 쓰세요. 목 뒤에 바르는 거 까먹지 말고요. 핸드폰 사용할 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눈높이에서 사용하는 습관 들이세요. 컴퓨터나 독서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턱 깨무는 습관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높은 베개는 목을 접히게 만들고 주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경추 베개나 낮은 베개를 이용해서 목은 자연스럽게 펴주는 베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을 정면과 측면으로 천천히 쭉쭉 눌러주는 동작을 하루에 몇 번 해주세요. 엄지를 턱에 받치시고 쭉쭉 늘려주세요.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고 주름을 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이중턱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는데요. 어려운 운동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업무 중에 핸드폰 하다가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고개를 펴주세요. 좀 더 심화 버전을 설명을 드리면 광경근이 이쪽 쇄골 쪽에 달라붙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쇄골 부분을 손으로 잡고 목을 쭉 늘려주면 광경근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 더 잘 들 수 있어요. 피디님 한번 해보세요. 손을 먼저 대야지 이제 근육이 잡히니까요. 목을 올리고 닫는 게 아니라 이게 근육을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먼저 눌러놓고 당기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네요? 너무 시원해. 먼저 잡고 눌려줘. 그럼 목이 확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죠? 오, 네. 너무 좋은데요? 자주자주 스트레칭 해주세요. 사실 있던 게 사라질 정도는 아니지만 더 생길 수 있는 주름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나이부터는 꼭 관리해야 돼.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면 물론 좋은데요. 근데 10대, 20대한테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30대 후반부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난 김에 30초 스트레칭 하고 갈까요? 하나,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앞서 설명드린 방법은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깊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고요. 이미 주름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다양한 시술들이 준비되어 있고 주름의 종류마다 필요한 시술들이 달라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리프팅 레이저. 쉽게 말해 다리미로 옷을 펴는 것처럼 리프팅 레이저로 목 피부를 타이트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제가 써마지, 덴서티 이런 고주파 레이저 설명을 드렸는데 진피 내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거고 즉각적인 변화는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탄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또 정말 간단한 팁인데요. 목에 오돌토돌 나는 것들이 있는데 사막이나 쥐적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분야그 레이저라든지 CO2 레이저를 통해 점 빼듯이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피부과 가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점 빼는 거 요새 저렴하잖아요. 쥐적, 사마귀도 비싸지 않으니까요. 간단한 시술로 외모에 주는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술입니다. 두 번째, 스킨 보톡스, 근육 보톡스. 근육 보톡스는요, 오늘 계속 말씀드릴 근육, 광경근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세로주름이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톡스는 이런 세로주름을 완화시키고요, 닭뼈슬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보톡스는 예방주사입니다. 제가 피부 안성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세로주름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시면 주기적으로 시술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또 피부층에 얕게 주입하는 스킨 보톡스는 잔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보톡스 시술은 중요한 일정 전에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촬영 앞두신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요.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4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목주름에는 3가지 종류, 가로주름, 세로주름, 잔주름 이렇게 있다고 설명 좀 드렸고, 이런 보톡스는 세로주름이란 잔주름에 효과가 있고요. 가로주름에는요, 보톡스 말고 필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러. 필러 같은 경우는요, 가로주름이 깊고 선명한 경우에
필러를 직접 채워서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되는 성분은 히알루론산이고요. 다른 부분 필러보다 아주 묽은 입자로 구성된 필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속기간은 한 1년 정도, 보톡스보다 좀 길어요. 초반에는 살짝 울퉁불퉁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약간 퍼지면서 매끈하게 자리 잡습니다. 원장님, 목이 피부가 얇아서 보톡스 필러 같은 주사 시술을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얼마나 아플까요? 생각보다 목 쪽에는 피부 감각신경의 분포가 적어서요. 통증이 심하지가 않아요. 턱 보톡스나 이런 거보다는 거의 안 아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 거상술. 시술로도 개선이 어려운 만큼 주름이 깊거나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요, 수술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거상술은 효과가 가장 강력하지만 시술보다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흉터를 관리해줘야 하는 단점이 있죠. 드라마틱한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실 만해요. 정리를 해보자면 목주름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보습, 자외선 차단,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이미 생긴 주름은 레이저, 보톡스, 필러, 수술 단계별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얼굴만큼이나 목도 나이를 드러내는 부위입니다. 목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진짜 안티에이징이 완성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목주름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